자, 여러분, 우리 아까 양도소득세 세율을 구하는 과정까지 봤어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가필, 차장, 소기, 과에서 과세협증 구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아까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은 일단 요거만 아시면 돼요. 일단 양도세 세율, 먼저 개정 내용이 있는 중심으로 해서 양도세 하여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토지에서 비사업 토지는 좀 따로 세율이 적용되죠. 10% 가산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걸 아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 세율, 6에 38% 기본 세율 적용될 때, 이 비사업 토지는 거기다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그렇습니다. 개정세법 내용이라 주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양도하면 70%고,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40%, 2년 이상일 때 6에 38% 초과환수세율이고, 비사업 토지는 다만 여기다 이제 6에 38%에다가 10% 가산한 세율이고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 양도하면 70%인데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40%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년 이상만 보여도 얘는 6에서 38% 세율이 적용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율이 2015년도에 개정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줄 알았는데 26회 시험 때 안 나왔어요. 27회 시험 때는 또 이렇게 비사무토지에 대한 개정 내용도 등등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세율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27회 시험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특별히 반드시 개정 내용, 2016년 개정 내용. 그래서 비사무토지를 잠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먼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 이제 2016년 1월 1일 양도부터는 적용한다는 거 꼭 주의해야 되고요. 여태까지는 안 됐었는데,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하고 비사업 토지 세율을 적용할 때, 얘 만약에 등기되고 비사업 토지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할 때, 그럴 때 양도소득세 세율이 비사업 토지는 얘가 6에서 38% 기본 세율에다가 6에 38% 기본 세율에다가 여기다가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6%부터 48%까지 이렇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 비사업 토지에 관한 요 내용은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 시험에 요 관련한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0페이지에 제2절 부동산 등기 종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 시간에 납세 절차로 이거를 제목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납세질로 어디로 하느냐. 소득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세 납세이지 거주자일 때를 주로 시험에서 물어봐요. 거주자일 때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집값과 불벌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는 서울특별시의 주소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은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납세지는 집값 가운데 불벌하고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가로 2번 납세지에서 동그라미 1번 내용을 밑줄을 그으시라고 했습니다. 그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20페이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예정신고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고시학원에서요, 남녀 수강생들이 부부가 와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곳에도 지금 부부가 와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부. 그런데 보면은 또 보면은 이제 남녀 수강생들이 부부가 아닌데도 짝이 돼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이 돼서 앉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학원 CC가 탄생을 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젊은 청춘들은. 그다음에 이제 40, 50대인데 이제 서로 남녀 수강생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요, 갑자기 이제 두 분 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물어봐요.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물어보면 깜짝 놀라면서,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 수강생분 쪽이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요,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하면서 펄쩍 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아무 관계가 아니기 무슨 아무 관계가 아니라 동문수학하는, 그래서 둘이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합격해야 하는 그런 동문수학하는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실무에 나가서도 협력해야 하는, 다 같이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짝꿍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거 아니야 이러는데 아무 관계도 아닌데 펄쩍 뜁니다. 양도소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예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제재를 받아요.
확정 신고라는 거 안 하면 제재를 받아요. 자, 그러면 예정 신고, 확정 신고는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런 얘기입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건지, 자, 하나만 하면 하나는 안 해도 되는 건지, 자,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건지, 어떤 관계인지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도세 납세 절차는 시험에서 26개 시험 때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무조건 나왔습니다. 27회 시험도 납세 절차는 뭐 어떻든 간에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 종합 문제든 뭐든 납세 절차는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320페이지를 보니까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와 자진 납부요. 자,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여기 밑줄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 양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자, 예정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밑줄 쫙입니다. 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가액에서 필요금비를 뺐더니 양도 차익이 가필차. 자, 빵원이에요. 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금비를 뺐더니 가필차,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예정신고는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는 양도소득 예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땡. 할 필요 없다. 땡. 생략할 수 있다. 땡입니다. 반드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뭐 한다고요?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그랬어요. 해야 한다고. 자, 그 다음에 320페이지 세 번째 줄, 자, 그러니까 320페이지 맨 아래서 두 번째 줄,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와 마찬가지로 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물납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물납을 삭제합니다. 이제 물납을 삭제해요. 자, 여러분 분할 납부 할 수 있다만 해놓습니다. 여러분, 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2016년 이거 개정세법이에요. 자, 2015년도까지는 양도소득세 물납이 허용됐었어요. 근데 이제 양도세 물납은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삭제됐어요, 규정이. 2016년부터는 양도부부터는 양도세 물납할 수 없어요. 토지 수용의 경우에 이제 보상금,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 건데 자세한 요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하여튼 물납이 이제 안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에 예를 들어서 나눠낼 수 있는 분할 납부는 허용돼요. 자,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할 때든 확정신고 납부할 때든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요건 갖추면. 근데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2016년 개정세법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시험에 자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양도세 이제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2016년도부터.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물납은 삭제합니다. 320페이지. 맨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줄 끝에 물납과 분할납 할 수 있다 해서 물납은 삭제합니다. 이제 개정됐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표시해 두시고 321페이지 자, 양도세는 예정신고할 때 언제까지 예정신고라는 것을 해야 되느냐. 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밑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줄 쫙이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 수강생들이 2개월이라는 숫자만 씌웠어요. 자, 틀렸습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제가 이제 그 실강의에서는 이제 자, 생일을 물어봐요. 수강생 생일이 언제예요? 그래가지고 생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예를 들게 되는데 자, 동강 들으시는 수강생 여러분, 자, 여러분 자기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예정신고 기한을 구하시면 돼요. 제 생일은 언제냐고요? 제 생일은 음력 1월 25일입니다. 음력 1월 25일이 제 생일이에요. 자, 부동산을 자, 음력 1월 25일인데 1월 25일 날 자, 부동산을 이제 양도합니다.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냐? 양도일이라는 것은 아까 배웠어요. 자,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고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자, 그겁니다. 자, 어떤 간에 양도일이 2016년 예를 들어서 1월 25일입니다.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정확히 날짜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 그래서 3월 25일 이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자, 언제입니까? 3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반드시 자기 생일로 다 예정신고 기한 언제인지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정신고 기한 언제냐 이건 단골로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15년 26개 시험에서도 이런 게 나왔어요. 고우자 갑이 사업자 아닌 고우자 갑이 2015년 5월 15일에 2015년 5월 15일에
15일에 토지를 양도했대요. 토지를 2015년 자 5월 15일에 양도했대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자 지문에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 과세 표준을 납세에 관한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이의신청했어요. 왜냐하면 예정신고인지 확정신고인지를 밝혀놓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예정신고기한과 확정신고기한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사실은 좀 엄밀하게 따지면 틀렸다고 볼 수도 있는 지문인데 자 2015년 5월 15일 날 자 부동산을 토지를 양도했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냐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은 자 언제라고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2015년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간에 예정신고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제가 이걸 이의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이번에. 자 왜냐하면 시험은요. 자 25회 시험 때는 원래 점수가 자 합격자가 조금 모자랐어요. 자 조금 어렵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의 신청을 좀 받아줬어요. 그런데 26회 시험은 어느 정도 이제 자체에서 요 시험 본 것만으로 저 어느 정도 인원이 되니까 이의 신청을 하나도 안 받아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26회 시험 끝나고서 한두 문제로 걸려 있는 분들이 한두 문제 차이 난다고 하는 분들한테 이 25회 시험 때는 제가 그랬어요. 한두 문제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저 희망 고문까지는 아니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할 수 있다.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랬었는데 26회 시험 때는 딱 끝나고 나서 자 수강생들 중에 저 한두 문제 걸려 있는 분들한테 제가 차마 말을 못했어요. 예전 같으면 한두 문제면 되는데 올해는 진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데 안 받았어요 전혀. 난 그래도 한 문제는 받아줄 줄 알았는데 한 문제도 안 받아줬습니다. 역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자기 생일로 해서 다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가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는 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좀 이해하고 오시면 제가 세법적인 신고 바로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나중에 중요하지만 뭐 별건 아니고 시험에 이미 나온 적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근데 오늘은 딱 원칙만 알면 돼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일반적인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생일로 다 해보셔야 됩니다. 양가로 이번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했다.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하면 일단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요. 동그라미 A번 일반 무신고 가산세 자 산수액의 20%요. 자 그다음에 부당 무신고 가산세 요거요. 자 40%요.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밑줄이요. 그 다음에 과소신고했을 때 적게 신고했을 때 일반적인 과소신고 그냥 웃자다 보니까 적게 신고했을 때는 요거 10%요. 자 그 다음에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40%가 적용됩니다. 물론 내용이 조금 틀리긴 한데 구하는 방법이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자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40, 20, 10% 정도 된다는 거. 자, 부정부신고, 부정과소신고. 그다음에 단순부신고, 과소신고 나눴어요. 그다음에 또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 만분의 3, 0.03%율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322페이지 양도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입니다. 자, 보시면 양가로 1번 확정신고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자 밑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이는 고조하는 자 여기부터요.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양도한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밑줄이고요. 가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생략하고 내려와서 그 줄 끝에 한 줄 내려서 끝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확정신고기한은 만약에 15년 만약에 7월 달에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간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다음 연도가 포인트예요. 동그라미 2번이요.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성금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거 밑줄. 아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자, 확정신고도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성금액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하여야 한답니다. 할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동그라미 3번 중요한데요.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이요. 자, 밑줄이고 다만 해당 과세 기간에 또 밑줄입니다.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얘기냐?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일단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당해연도의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그랬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를 여러분이 아시라고 그랬죠? 자, 어떤 관계냐 봅니다. 금방 보니까요.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확정신고도 당연히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돼요. 자, 어떤 관계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설명을 드릴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자, 이때 이 사람이 토지를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양도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 봅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 했어요.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어요.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해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또 예정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봅니다. 이 갑이라는 양도자가 이때 또 건물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이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인세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근데 이게 만약에 비례세율 대상이라고 쳐요. 70% 미등기 양도에서 70%가 적용된다 그러면 합쳐서 70%를 적용하든 따로따로 3천에서 70%, 2천에서 70%를 적용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해서 만약에 50% 세율을 적용한다. 자, 따로따로 50%를 적용하든 합쳐서 5천에서 50%를 적용하든 세금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누진세율 대상이다. 자, 보세요. 누진세율 대상일 때 세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누진세율. 과표 크기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누진세율 대상일 때 자, 과세 표준이 이만큼일 때 세율이 이만큼 적용됩니다. 근데 합산해서 만약에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자, 2회 이상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요. 이것을 합산해서 합쳐서 5천만 원으로 해서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었다고 할 때 자,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잖아요.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해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 합산하지 않고 요거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또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는 합산하면 과표 커지고 세율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이럴 때는요.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 같은 것들 등등을 여러 번 양도해서 마지막에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예정신고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즉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322페이지 동그라미 3번 내용은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줄을 걷죠.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예정신고 했는데도 자산 여러 번 양도하거나 그럴 때는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양가로 2번이요. 확정신고 납부 불이행의 경우 가산세요. 자, 역시 확정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자, 좀 전처럼 지금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안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확정신고를 안 했어요. 이럴 때는 자,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동그라미 1번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40, 20,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일 0.03% 똑같습니다. 다만 자, 또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이고 2번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환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짝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예정신고를 안 했어요. 자, 그래서 가산세가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합산해서 예정신고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여튼 예정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가 적용됐다고 쳐요. 그러면 두 번째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두 번째 뭐 애초에 이제 두 번째 예정신고를 안 했다고 쳐요. 두 번째는 예정신고 안 해가지고 가산세가 적용됐어요. 그럴 때 다음 연도에 이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게 돼야 되는데 확정신고를 또 안 해가지고 가산세 확정신고를 또 안 했어요. 확정신고를 또 안 해가지고 가산세가 이만큼 적용되는 이런 경우에 그럴 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에 가산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적용된 가산세만큼은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납부 시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시에 다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확정신고 납부 시에는 다시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만큼은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6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또 물어봤느냐. 비슷하게 물어봤는데 26회 시험에서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이런 얘기예요.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예정신고를 안 했어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바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예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확정신고를 해야 되겠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안 했으니까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예정신고 안 했으니까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예정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맞아요? 아닙니다. 예정신고 납부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돼요. 다만 확정신고를 또 안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확정신고를 또 안 해가지고 가산세가 적용될 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만큼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지. 예정신고를 안 해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거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지.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확정신고 하더라도. 그래서 2번 요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면 요 내용들을 제가 맨날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무난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하는 경우 양도세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2016년 개정세법 물납은 안 되는데 여전히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 가능하다. 제가 이것도 맨날 얘기했던 거예요. 확정신고 납부 시에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분할 납부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요건을 갖추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요약집이나 이런 거에 다 이런 내용들을 들어있고 강조했었던 그런 내용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26회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322페이지 여러분 설명 다 드렸습니다.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예정신고 안 했으면 이제 확정신고를 해야 되겠죠. 예정신고 안 해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관련한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예정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예정신고 납부 관련한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적용되고 확정신고 납부도 안 해서 가산세 적용될 때
자, 그럴 때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다시 또 부과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양도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납부로 나눕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부동산 등 양도했을 때 안 하면 가산세 정되고요. 자,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면 틀리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한으로 하는데, 자, 그럴 때 확정신고도 양도소 과세 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손 금액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해야 되고, 또 예정신고 납부할 때도 요건을 갖추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고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라는 거. 자, 이런 것들 꼭 기억합니다. 322페이지 물납과 분할 납부인데 이제 물납에 관한 규정은 삭제입니다. 자, 양도세는 이제 물납은 양도소득세는 이제 물납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물납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22페이지 양가로 2번 물납. 자, 이제 2016년 개정세법으로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물납 안 된다는 거. 자, 거기다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본문 내용 X 다 지워 버리면 되겠습니다. 전체 그냥 X 이렇게. 자, 그거 보시고 물납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제 2016년 개정세법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들을 우리 주요 세금들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비교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우리가 물납과 분할 납부를 세목별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요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물납이요.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또 일시불 납부 원칙에 예로서 분할 납부, 분납. 자, 비교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 세목별로 보시면요. 취득세는 물납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할 납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 납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 다. 자,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요. 특히 물납 뭐만 허용된다고 했어요? 지방세에서는 자,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이 허용됩니다. 분할 납부도 됩니다. 근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 납부 둘 다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자, 물납, 분할 납부 다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둘 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보면 양도소득세는 이제 자, 이거 개정세법 2016년 개정세법 양도세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자, 이제 안 된다는 거 이제 됐었는데 2015년까지 됐었는데 2016년부터 물납은 안 된다. 분할 납부는 허용된다. 이거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개정 내용을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납은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만 돼요. 분할 납부도 5개 주요 세목에서는 자, 재산세, 종부세 되고 양도세도 분할 납부는 허용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반드시 이 표들 여러분들이 이거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개정세법 내용과 함께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자,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목이 없다는 거 조세 총론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양도소득세, 자, 부가세는 부가세목은 부과되는 세목은 부가세는 원칙 없습니다. 원칙. 자, 예전에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부과됐었지만 지금은 독립세로서 독자적으로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 납부는 하고 있지만 부가세는 아니라는 거,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감면받은 세금,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자, 감면세계, 감면받은 세계. 세금을 감면받았을 때는 감면세계 부가세로서는 농특세가 20%로 이렇게 부과됩니다. 자, 그런 거지. 자, 양도세 부가세로서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가 이제 부과된다. 이러면 틀려요. 자, 걔는 독립세고요. 지방소득세는 예외적으로 이제 농특세가 감면받을 때만 부과되는 거. 원칙적으로 양도세 부가세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 부가세를 정리해 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 이렇게 돌아보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아득하고 자, 여러분들 배운 내용들이 막 뒤섞인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공부할 때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 카페에서 보면 어떤 수강생들이 막 요 배우는 제가 알려드린 만큼은 지금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카페에 들어와서 요걸 이제 뭐 그 핵심 요약 정리 같은 거 보면서 재밌게 복습하고 즐겁다, 재밌다. 그런데 문득 책 뒤에 제가 안 가르쳐 준 내용들을 막 이렇게 보니까
막 뭐 숫자 같은 것도 복잡해 보이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것까지 지금 딱 보면 왠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너무 욕심내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첫 술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우리가 저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갓난 아이라고 여러분 비교해서 갓난 아이들이 처음에 젖을 먹다가 엄마 젖을 먹다가 그다음에 이유식을 먹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밥을 먹잖아요. 단계별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막 내용들을 이렇게 막 자 보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저와 함께 하시면 자 그러면 반드시 제가 여러분을 구원해서 처음 제가 첫 강의 때 약속했죠. 반드시 제 강의를 끝까지 듣는 분들은 제가 반드시 구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수강생분 중에는 자기 자신은 안 믿었지만 제가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 끝까지 믿고 자 단계별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만큼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소화하시면서 오시면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 합격을 하도록 여러분 세법을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용이 뒤섞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무 뒤에 욕심낼 거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험용 공부는 휘발성이 강해서 머릿속에 들어온 줄 알았더니 금방 날아가 버리고 금방 날아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어느 순간인가는 여러분 것이 되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실력이 이제 조금씩 쌓여지기 시작하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묵묵히 여러분 겨울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만약에 겨울에 듣고 계시다 그러면 자 겨울 동안에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묵묵히 자 땅을 갈고 묵묵히 자 여러분의 그동안 공부 안 해서 얼어붙었던 이 머리요 이 땅을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묵히 땅을 가는 거예요. 땅을 갈고 땅을 갈고 가시다 보면 자 봄쯤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초봄에 뿌린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늦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청포도 익어갈 무렵이 되면 이제 실력이 이제 영글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쏟아 부어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앞으로 긴 수험생 동안 여러분들 힘내시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하면 여러분들 이 시험은 반드시 합격하고 특히 막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 막판 그 한두 달을 위해서 자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가 책을 읽고 문제를 풀고 밑줄을 긋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자 중간에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자 27회 시험 여러분 합격에 자 그 길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강의 들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 기본서 강의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